여러분, 3편에서 실손보험 세대별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대별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요즘은 실손보험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죠? 예전엔 더 많이 보장해줬던 것 같은데. 보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실제로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장이 줄었다기보다 보험금 지급 기준과 의료 이용 환경이 변화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오늘 4편에서는 이 체감 변화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왜 많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근거 기반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걸 알고 계셔야 향후 실손 리빌딩이나 치료비 대비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이것입니다. 똑같이 병원을 갔는데 이번엔 실손이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손 보장이 줄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의료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몇 년간 진료 패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시면 2024년 기준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58.4%에 달합니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근골격계 치료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하는 항목들이 일반적인 경증, 일반 진료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 보니 비급여 청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보험금 산정 기준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예전에는 됐던 항목이 이번에는 안 된다며 보장이 줄었다고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원인은요, 이용 의료기관의 변화입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손보험 지급액 중 의원급이 32.2%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은 경증 질환도 상급병원이나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큰 병원은 비급여 비중이 높고 의료행위 단가도 높고 경증에 해당하면 부담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비급여가 증가하고 실손보험이 부담이 증가되면서 체감하는 보장이 감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손보험이 가장 크게 변화한 분야는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의료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며 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8.9조 원, 전년 대비 약 8.4% 증가했는데요. 예전에는 실손보험이 비급여도 비교적 넓게 보장해주는 구조였지만 최근 판매되는 실손은 비급여 보장 범위가 더 세분화되고 일부 항목은 지급 한도나 자기부담률이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이고 비급여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실손보험 개편 논의의 핵심은 경증질환, 일반 진료의 구조 조정입니다. 감기, 타박상, 두통, 단순 염좌 같은 일상적인 진료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량이 많습니다. 이런 경증, 일반 치료가 실손보험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지급되던 항목이 최근에는 일부 급여, 비급여 기준이 바뀌어 지급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이 커지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소비자는 보장이 줄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대형 병원일수록 경증 진료 시 부담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감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앞서 3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대에 따라 청구 기준도, 적용 방식도, 자기부담률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폭이 넓어 현재 기준으로만 보면 청구액이 더 고르게 나오는 구조고요. 3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 보장이 분리가 되어 있고 비급여는 2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목의 지급 조건이 더 명확해졌고요. 4세대 실손은 비급여는 3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사용량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될 수가 있고요. 비급여 항목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보장 감소는 실제로는 세대별 구조의 차이로 인한 체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보험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자, 최근 몇 년간 보험금 지급 기준이 더 세분화되고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가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 증가율, 대형병원 쏠림, 경증 진료 증가, 의료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한 흐름입니다. 예시로 금감원 자료를 보시면 비급여 주사제의 증가율은 2024년 15.8%가 증가했고요. 근골격계 치료 증가율은 14% 증가했습니다. 이런 고비용, 고빈도 진료가 많아지면 보험금 지급 기준도 점차 세분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엔 됐던 항목이 이번엔 왜 안 나왔지? 이렇게 느끼며 보장이 줄었다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실손보험은 보장을 줄여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경증 진료가 증가하고 병원 이용 패턴의 변화, 세대별 구조 차이, 지급 기준이 세분화되는 이런 흐름이 소비자의 체감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실손보험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앞으로 실손보험을 더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실손보험 하나로는 부족해지는 이유, 그리고 왜 진단비, 수술비 같은 치료비 담보가 꼭 필요해졌는지 아주 현실적인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정확한 이야기, 불편한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